캠핑 인구 700만 시대. 이제 캠핑은 여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텐트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상쾌한 다른 계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겨울 캠핑 매력인 것 같아요. 캠핑의 꽃이라고 불리는 공개 캠핑. 야외 활동을 위해서는 방한 대책은 필수. 날이 추우니까 텐트는 이제 내부에서 난방을 해줘야 되겠죠. 스커트하고 수명창 이런 개조를 하는 거죠. 캠핑 스타일에 맞는 난방 기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난로가 불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립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시행착오 겪으면서 느낀 거죠. 기술과 아이디어로 안전은 기본, 연료까지 절약하는 겨울 캠핑 용품을 만드는 작업자들. 버려지는 열, 폐열을 채집을 해서 재활용해서 실내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안 올라오는데? 추운 겨울 따뜻하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땀을 흘리는 작업자들을 만나봅니다. 한겨울에도 빼곡한 캠핑장. 모닥불을 보며 불멍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 몸을 녹이는 겨울 캠핑의 낭만을 즐기려는 이들인데요. 멋있어, 그치? 겨울은 특히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요. 바람을 막아주는 우레탄 창과 스커트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정말 잘 막아주고요. 또 저희가 화목난로를 쓰기 때문에 홀잭은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홀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바람도 안 들어오고 연통을 잘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곳입니다. 동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겨울에 맞게 캠핑용품을 개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텐트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방풍과 방한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텐트 대부분은 계절 구분이 없이 사용하도록 나온 것들이 많아서 겨울에 특화된 개조가 필요한 겁니다. 이 텐트는 봄, 여름, 가을용인데요. 겨울에도 쓰고 싶어 개조를 의뢰한 겁니다. 뭐뭐 작업해야 되는데? 스커트가 없어요, 여기에. 하단부에. 그래서 밑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스커트 작업할 거고. 텐트 밑단에 달아주는 천을 통상 스커트라고 부르는데요. 하단이 바닥과 밀착돼 외부의 이물질과 찬바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전면 출입문이거든요. 이렇게 다 열리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이 전체 크기만한 우레탄 창을 만들어서 여기다 부착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출입문에 방풍 비닐을 덧대는 건데요. 찬 기온을 막는 건 기본, 시야가 트여서 경치까지 즐길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하네요. 개조와 관련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는 딱 맞는 천이나 비닐을 고릅니다. 보통 우리가 텐트가 사계절용으로 만들어진 텐트가 있고 3시즌, 봄, 여름, 가을 3시즌으로 만들어진 텐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는 봄, 여름, 가을에 이제 주로 쓰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날이 추우니까 아무래도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겠죠. 우레탄 창, TPU 창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봄, 여름, 가을 3시즌용은 이걸 씁니다. 우리 겨울에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지요. 언뜻 봐서는 비슷한데 둘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는 이겁니다. 얘는 만지면은 부드럽고요. 펴 놓으면은 쉽게 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닥바닥해요. 조금 더 추워지면 깨집니다. 얘는. 영하 뭐 20도, 30도 혹한기가 와도 전혀 깨지지가 않죠. 얘는. 극한의 온도에도 잘 견디는 방풍 비닐. 사계절용은 봄, 여름, 가을용에 비해 가격 차이만 약 10배나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단에 들어가는데요. 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가 있으면 이격이 생기는 상황. 그만큼 섬세하게 재단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문도 크고 해서 비용이 지금 30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대량도 아니고 하나씩을 하는 거에다가 완성된 제품, 완제품에다가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 스커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규격을 다 재해놨어요. 규격대로 재단을 해야 돼요. 개조에 사용되는 천은 텐트의 크기나 용도를 고려해 선택하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코팅이 다 틀립니다. 방수 코팅도 된 양. 원단은 이 원단을 쓸 거예요. 스커트에. 옥스퍼드 원단이라고 하는데 방수가 된 텐트 제품에 들어가는 천입니다. 이게 스커트 한 가지가 재단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레탄을 먼저 만들자고 만들어 놓고 이제 합체를 들어가서 방풍문 하단에는 찬바람을 막아줄 스커트를 달아줍니다. 이게 뭘까 싶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분의 천을 스커트 모서리 부분에 덧대는 작업자.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하단부예요. 팩을 박아주거나 당겨지는 지점에 보강대라 그럽니다. 여기서 고리가 달릴 경우 아무리 당겨도 얘가 찢어지는 경우는 없지요. 이제 지퍼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안에서도 열고 밖에서도 열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려 있죠. 마지막으로 지퍼와 방풍 비닐을 꼼꼼하게 연결해주면 방풍 출입문 완성입니다. 등분이 이렇게 커집니다. 아하,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는 거군요. 텐트가 커서 방풍문과 스커트 제작부터 부착까지 작업만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텐트 개조만 15년째 가장 의뢰가 많은 건 스커트입니다. 제조사에서 스커트를 안 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커트를 다는 순간에 결로가 생깁니다. 결로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텐트 이제 내부에서 난방을 해줘야 되겠죠. 저쪽으로 옮겨서 확인하고 접어야죠. 이제 모든 작업은 끝이 났고 개조한 부분 확인 작업만 남았는데요. 뒷면에 원래대로 닫으면은 저기로 이제 쓸 때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당겨도 이거 안 터진다고요. 이렇게 3중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한 텐트는 폴대 대신 공기를 쓰는 에어 텐트. 텐트의 형태를 공기 기둥이 잡아주는 건데요. 설치와 철수가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설치해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텐트가 펼쳐진 상태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완성된 형태를 생각하며 진행되는 작업 때문에 텐트를 펼쳐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지퍼 작동부터 기존의 문과 접합되는 부분의 재봉 상태까지 세심하게 확인하는 작업자.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딱 반나절 걸렸죠. 둘이서 반나절. 작업자의 기술과 노하우로 찬바람을 막아줄 텐트로 변신 완료입니다. 그날 오후 네, 안녕하세요. 홀책 작업 좀 하러 왔습니다. 예, 보십시오. 예.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캠핑을 가는데, 그 겨울 되면은 그 텐트 안에 난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난로 연통을 빼려고 텐트에 홀책 작업이라는 구멍을 뚫으러 오게 됐습니다. 겨울 캠핑의 필수 난방 기구인 난로. 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빠지는 연통 구멍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난로를 설치하시면은 보통 난로 높이가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도 되고 굴뚝이 이제 요거보다 이게 이제 60mm, 63mm니까 굴뚝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제 밖에 계시다가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더우니까 자켓을 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들다가 그냥 닿기만 하면 다 얘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등 다 녹아먹고. 난로의 첫 단과 둘째 단, 약 1m 가량이 이중연도를 써야 되는 구역인데 난로의 크기에 따라 연통의 온도는 300도에서 400도는 기본, 600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때문에 텐트 내부의 연통은 안전을 위해 이중으로 해야 합니다.
연통 구멍을 만드는 원단 역시 방염 원단을 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굴뚝 그 뜨거운 열기에도 전혀 타지도 않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홀잭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방염천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텐트 원단이고요. 이게 좀 조각이거든요. 같은 이 실제 이제 뭐 토치 같은 거 불 속에 넣어도 얘가 지금 불 열어 올라오잖아요. 코팅이 된 거가 지금 타는 겁니다. 그릇만 들고 이제 완전히 확 타거나 그러진 않네요. 예, 이거는 불 지금 뭐 화로 같은데 던져놔도 이 모양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이 홀잭을 안 하고 그냥 뭐 적당하게 둘러싸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텐트를 지금도 태화문 꺼가지고 수리 오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2-3건? 일반 천으로 연통을 감싸서 사용하는 경우 천이 녹거나 타버리는 건 물론 자칫 화재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연통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연통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해줍니다. 아까 라인은 저 홀잭을 부착할 라인이고요. 이 안쪽 라인은 지퍼를 달 라인이에요. 연통 구멍은 반원 형태로 제작을 하는데요. 곡선을 따라 매끄럽게 지퍼를 달아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장님 다 되셨습니까? 예. 어떻게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뭐 평소에는 이렇게 지퍼를 닫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핑 가셔가지고 지퍼 열고 이거를 꼭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묶어 쓰실 경우는 이 난로 연통의 열기에 의해서 얘가 다 탑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굴뚝이 나오면 되겠죠? 작업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전하게 너무 잘 돼가지고 올겨울 아주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작업장. 작업은 벌써 끝난 것 같은데 이 시간까지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텐트 모형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한번 개발해 보려고. 텐트 개조 일을 하기 전 39년 동안 텐트 회사에 다녔던 작업자. 특히 텐트 개발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텐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네요. 분리형 텐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캠핑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전체를 다 막지도 않습니다. 비박을 뭐 즐기기도 하니까요. 높이 6m, 지름 3m 40cm의 대형 텐트. 중앙에 지지대 하나로 형태를 잡을 수 있어 설치가 편리합니다. 또 절반을 또 쳐봅니다. 이거는 이제 면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절반 가지고도 치다가 혹여라도 이제 춥거나 가리고 싶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연결을 해서 합체를 해서 막아주는 거죠. 덮칠 수 있게 여기 꼭대기가 이렇게 해놨죠. 아, 이래서 불령 텐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군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개발한 텐트만 수십 종. 그중에는 특허를 낸 텐트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싶은 거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이제 설치해 놓은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날 차 한 대가 작업장으로 들어오는데요. 특별한 개조를 의뢰하러 온 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전화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 어서 오세요. 작업 네. 뭐뭐 할 거예요? 차량하고 연결할 거 네, 도킹해갖고. 차박으로 개조하고. 네, 차박 개조하고 예, 그리고 난로 화목난로 설치하면서. 홀잭하고. 예, 홀잭 작업하고 창 내는 작업이요. 어떻게? 우레탄 창? 예, 전면에요? 우레탄 창 전면. 여기가 얘가 이제 이렇게 들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들리면은 차량이 네. 이쪽에서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을 거예요. 여기 좌우 날개를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 차에도 도킹이 되고 뭐 일반용 텐트로도 사용을 하고 텐트를 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요. 일반 텐트를 차박용 텐트로 개조하는 작업. 과정 자체가 까다로운데요. 가장 먼저 재단하는 것은 차량과 연결할 때 필요한 가림막입니다. 전면 출입문이 여기 가운데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좌측, 우측 날개가 붙을 거예요. 날개 붙어서 이 같이 결합을 해주면 이제 차박 텐트가 이제 될 거죠. 양쪽 천이 차량 트렁크 부분을 가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남았습니다. 기존 텐트를 잘라 창문을 내는 작업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이 사이에 이제 우레탄이 들어가는 거죠. 어제는 출입문이고요. 앞문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결합을 시켜준 거고요. 지금은 이거는 창문형으로 집에서 창문을 이중창 열면은 밖에가 보이고 닫으면은 안 보이고 이제 이런 타입으로. 재단해둔 천과 텐트를 잘 봉합하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작업 전에 다시 한번 길이와 넓이를 체크해 줍니다. 실수했다가는 기존 텐트가 망가질 수도 있어 한 땀 한 땀 신중을 기합니다. 우레탄 창문 내는 작업만 2시간. 거기에 난로 연통 구멍을 내고 가림막까지. 장장 7시간에 걸친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캠핑용 텐트를 차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한 텐트. 작업자가 직접 설치를 하면서 사용법을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지퍼 이제 여세요. 예. 자, 오픈하겠습니다. 아우 좋네요. 깔끔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 앞에 강이 네. 있으면은 강이나 네. 산 전망이 이제 다 보이겠죠? 네. 아 좋네요. 아 좋아요. 근데 지금 좌우에 날개가 달렸어요. 네. 근데 차량 도킹용 터널인데 이게 이제 평소에는 차량 도킹을 안 해도 이렇게 쓰시면은 앞으로 햇빛도 안 들어오실 거고 네. 또 비가 들이치지도 않을 거고요. 빼가지고 일단 지퍼를 열면은 네. 이렇게 이제 햇빛, 바람도 좀 들어오게끔 해도 차단하고 이렇게. 네.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차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창문과 가림막 설치는 확인 완료. 이제 남은 것은 차박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개조가 됐는지 점검하는 건데요. 차박으로 바뀝니다. 틈새 없이 초를 빼고요. 차박용 텐트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림막의 지지대를 빼줍니다. 그런 다음 타이어의 휠이나 사이드 미러를 활용해 천이 날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면 되는데요. 거기다 감아버리세요. 틈새 하나 없이 텐트와 차량이 완벽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바람 들어오잖아요. 바람이나 벌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딱 좋을 것 같아요. 작업자의 노하우와 노력으로 2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한 텐트로 변신 완료. 이제 뭐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이 도킹 부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우레탄 창도 생각한 것만큼 또 크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 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잘 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겨울에 이제 따뜻하게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요. 감사합니다.